그러면 왜 만들었을까? 자, 생각해봐. 우리가 전기요금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전기요금. 일상생활에서 전기요금 계산. 전기요금 계산할 때는 초 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시간 단위로 계산. 예를 들면 우리 집의 전기를, 그치? 예를 들어서 100W짜리를 몇 시간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몇 100W짜리를 몇 초 썼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요금을 계산할 때는, 그치? 그러니까 일상생활이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요금 계산할 때는 초 단위로 쓰는 게 아니고 시 단위로 써. 그래서 둘이 같은 건데, 전기에너지란 전력량은 좀 같은 개념인데 얘가 큰 개념이지. 그럼 얘는 주로 어디에 쓴다? 이렇게 있지. 일상생활에서. 얘는 주로 학문적으로. 그치? 초 단위로 아주 작은, 그러니까 반도체에 공급되는 아주 작은 에너지를 다닐 때는 이걸 쓰고 초 단위로 쓰고, 우리가 집에서 그치 선풍기를 돌렸다 하면 한 달에 몇 초 이렇게 썼다 안 하고 한 달에 몇 시간 이렇게 썼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일상생활에 쓰는 거랑 그치 전 학문적으로 쓰는 건 다르게 구분합니다. 그치? 차이는 요게 초냐, 요게 아워냐. 그렇지? 요것만 기억해. 1W C는 3600J. 자, 그거 차이 외에는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뒤에 옆에 문제 보면 되게 쉽고요. 전력량 단위 문제가 옆에 있잖아. 10번 이런 거 10번. 이렇게 오른쪽 표는 그치 어떤 선풍기에 표시된 전격 전압이라는 게 뭐냐면 규격이 정해진 전압. 우리나라는 전격 전압이 220V, 일본은 110V, 그런 식으로. 자, 우리나라는 220V. 그러면 전격 전압이 220이고 전격 소비 전력이 100W인 선풍기가 있어. 그러면 자, 5시간 작동시킬 때 선풍기에 사용한 전력량은 얼마야? 뭐 하면 돼? 둘이 곱하면 돼. 근데 어디를 곱해야 되냐면 220에다 곱하는 게 아니고 전력 P가 100W잖아. 100W에다가 5만 곱하면 돼. 그치? 그럼 500W씩. 답은? 그치? 10번 답은 뭐라고? 500W씩. 습지? 500W에다가, 아니, 100W에다가 100W에다가 뭐만 곱하면 되는데 5시간만 곱하면 돼. 500W씩. 얘들아, 이게 3학년 2학기 학교 시험에 이런 거네. 알겠지? 야, 이걸 틀리면 근데 이거를 줄로 표시하시오. 이렇게도 나오거든. 그럼 여기다가 3600을 곱해야 돼. 자, 그리고 옆에 이제 다시 돌려서 이제 뭐 중간에 전기기구의 전격 소비 전력. 자, 요거 마무리를 하면은 요 파트가 끝나는데 요 파트가 어려워. 이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자, 볼게. 자, 두 번째. 전기기구의 전격 소비 전력. 전기 소비 전력. 자, 모든 전기기구는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어. 우리나라는 그냥 220V. 220V. 이걸 전격 전압을. 일본은 110V가, 미국도 110이고, 저 유럽은 다 110이야. 알겠지? 근데 그렇지 어느 게 더 좋아요? 110이 좋아요? 아니야. 220이 한 100배는 좋아. 걔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 쌤이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110 썼거든. 그러다가 220으로 바꿨어. 너가 태어날 때쯤에 220을 다 바꿨어. 그렇지? 이게 좋으니까. 자, 바꾼 거야. 자, 그러면 220V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220V에 110W 이런 게 있어.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선생님 왜 220으로 했어요? 왜 220으로 했냐면 전 세계에서 전기를, 그치? 전기 옛날에 있잖아. 1980년대, 70년대 전기 전자 쪽에 대세가 누구였냐면 일본이었거든. 일본이 100V를 정한 게 아니고 110을 딱 정했어. 그래서 그거의 배수로 변한 거야. 그냥 걔들이 만약에 100V를 했으면 200V를 썼겠지. 근데 110을 했으니까 220을 한 거야. 2배. 그러면은 이왕 하는 거, 그치? 2배 하지 말고 한 100배 하면 안 돼요? 야, 10배 하면 안 돼요? 10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440으로 하면 안 돼요? 440으로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감전이 돼도 안 죽는 정도로 하면서 전압을 높이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220이야. 그래서 몇 개 나라는 이제 220이고 몇 개 나라는, 그치? 그거 게을러서 안 한 애들은 그치 110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 그냥 저 외국은 있잖아. 전기가 가끔씩 이제 잘 안 들어오고 할 때도 있어. 자 220에 110와트. 자 이거를 전격 소비절. 뭐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무슨 이 뜻이 뭐냐면 이 전기기구는 얘를 걸어주면 이만큼 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다? 1초에 110줄씩 쓴다는 거죠. 1초에 110줄씩. 자, 그러면 요게 전격 전압이니까 V지. 얘는 전격 전압이니까 P지. 그럼 뭘 할 수 있게? 얘들아. 공식이. P는 뭐야? P는 IV잖아. 그치? 그럼 뭘 할 수 있어? I를 알 수 있지, I. 얘가 110이고, 얘가 220이면, 얘가 2분의 1이면. 그러면 이 친구를 딱 걸면 2분의 1, 즉 0.5A의 전류가 흐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뭐도 할 수 있냐면, 봐라. 전류도 알 수 있지만, 뭐도 할 수 있냐면, 저항도 알 수 있어. 저항 R은 뭐라고? 5분의 뭐? I분의 V. 그치? 자, I가 얼마? 2분의 1. V가 220V. 그럼 뭐지? 440ohm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 표시가 의미하는 게 요 표시를 하면 얼마만큼 전류를 쓰는지도 알 수 있고 저항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어. 저항은 고유 저항이래 가지고 딱 정해진 저항이거든. 전기기구마다 정해진 저항이 있어. 그 저항을 그렇지? 요 표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럼 우리 책이 요거 구하시오. 요 전류 구하시오. 뭐 저항 구하시오. 요런 게 이제 학교 3학년 2학기 때 시험 치는 거야. 뭐 쓰는데 이거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 딱 공식을 내가 하고 그 자리에 이제 뭘 구하는가만 하면 되는데 꼭 이걸 하려면 2분의 1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 2분의 1옴 저항이 얼마냐인데 요거 구해놓고는 2분의 1옴. 이거는 2분의 1 암페아. 그치? 전류지. 저항을 한 번 더 해줘야지. 근데 이거를 그치? 선생님 저 좀 더 귀찮으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왜냐면 요게 V잖아. 요게 P잖아. 근데 저항 구하시오 하면 뭐야? 한 방에 생각나는 공식 P는 R분의 V지. 이거 한 방에 구하지. 그럼 R은 뭐야? P분의 V지. 전류 안 구하고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럼 V가 221 제곱 P가 112. 그치? 얘들아 이걸 구할 수 있잖아. 에이 설마 이거 못 구하는 사람이 있니? 445이지. 이렇게 바로 구해도 돼 얘들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도 끝이야. 그러면 애들이 문제들 다 푸느냐? 아니야. 여러분 105페이지에 그 7번 문제 볼게 일단 7번 한번 풀어볼까? 7번. 잘 못 풀더라고. 그래서 자 9V 5옴 10옴. 자 한번 풀어볼래? 좋아요. 한번 풀어. 전류비, 전압비, 발열량비, 전기에너지비. 1번 전류비, 2번 전압비, 3번 전기에너지비. 아니 전기에너지비나 발열량비나 똑같아. 그러니까 3번, 4번은 답이 똑같아. 전기에너지가 나온 만큼 열이 나오고 열이 나온 만큼 전기에너지 생겨.
언제 왔어? 어디 갔어? 미안해, 동영상 다 올려놨는데 보지는 하겠지. 그렇지. 뭐였지? 이게 자 같이 볼게 얘들아. 자 이게 직렬 연결이잖아. 자 봐봐,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B를 구하랬잖아. B를 구하라면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게 봐봐, 9V 15ohm이니까 전류는 얼마, 이게 아니고, 자 생각해봐, 머릿속에 다시. 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치? 전류가 가. 전류가 사람이 9V라는 에너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갔어. 그러면 여기 지나가. 그럼 여기도 갈 거 아니야. 여기 지나갈 거 아니야. 전류 세기가 다 어때? 같잖아. 얘들아, 극성을 띤 날개기가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정화량 보존 법칙.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똑같아. 여기가 1호 곰이 달려 있어도 전류는 똑같다고. 왜? 극성을 띤 날개기가 지나가는데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같다는 얘기는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1대 1. 1대 1이야. 1대 1. 근데 얘가 가다가 이제 전압이라는 에너지를 쓰면서 간다고.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중간에 마트도 들리고, 그치? 뭐 어디, 그치? 문방구도 들리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야 5만 원만 내면 우리 통과시켜줄게. 야 우리는 10만 원 내야 통과시켜줘. 이런 식이야. 그럼 봐봐, 전압을 얼마로 쓸까? 아니 그럼 자, 항상 머릿속에서 V는 IR이잖아. 그치? 근데 I가 어때? I가 같다고. 그러면 전압은 저항의 B랑 똑같잖아. 그럼 저항이 1대2면 여기 9만 원도 1대2로 쓰면서 가야지. 그럼 1대2. 내가 이거를, 나는 옥조도 예전에 쉽다고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테스트하면서 내봤거든. 못 맞춘 애들이 거의 막 대부분인 거야. 왜 전류가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1대1. 자, 1대1이야. 그러면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는, 자, 전기 에너지는 문제에서 같은 시간이랬잖아. 같은 시간이면 그냥 1초라고 생각해. 1초. 그냥 1초라고 생각해. 그치? 시간이 같아. 어차피 B니까 100초든 1초든 같은 시간이니까 시간 안 중요해. 그럼 전기 에너지 공식이 뭐야? IVT잖아. 둘이 곱해. T는 1이야. 그럼 1. 둘이 곱해. T는 1이야. 1대1. 그럼 발열량도 몇 대 몇? 1대1. 답은 1대1, 1대1, 1대1. 오케이? 얘가 3학년 2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단위가 줄이라는 단위는 3학년 1학기 때 배우거든. 그래서 우리 책에 그냥 나와있는 거야. 그 8번은 있잖아. 그냥 곱하면 돼. 3개 곱하면 돼. IVT니까 3개 곱해. 110 곱하기 2 곱하기 20. 그게 답이야. 이제 나머지 내가 6번, 9번 안 풀었으면 집에서 풀면 돼. 알겠지? 자, 뒤에 107페이지 보자.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 자, 하나가 직렬이고 하나가 병렬이다. 직렬로 연결된 거랑 병렬로 연결된 소비 전력 B, 전기 에너지 B. 그치, 107페이지야. 페이지. 유제 3번. 아니 그 위에 유형 예제는 그 유형 3. 유제 3번 바로 뒤쪽에 안 나와. 그 직렬이잖아. 그치? 요 5ohm이고 이게 10ohm이고. 자, 전류는 당연히 1대1이지. 전류는 왜 직렬이니까 1대1이지. 근데 전압은 몇 대 몇인데? 아니 얘 5만 원 주면 통과, 10만 원 주면 통과. 1대1. 어떻게 한다고? V는 IR. I가 같으니까 저항의 B가 곧 전압의 B지. 그러면 둘이 곱한 게 전력이잖아. 전력은 둘이 곱해 1, 둘이 곱해 2. 답은 1대1. 전기 에너지 또는 발열량은 여기다 시간을 곱하는데 시간은 둘 다 30을 곱해. 그럼 1 곱하기 30이야. 한줄 때 2 곱하기 30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별 의미 없지. B를 구할 때는
똑같은 시간은 의미 없지. 그래서 답은 1대2, 1대2. 그치? 이게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면 그 옆에가 이제 병렬 연결. 자, 이제 유제 4번. 4번입니다. 그래. 5, 15, 35. 그러니까 이게 10V 5, 15. 이게 전체 저항을 구하시고 전체 전류를 구하시고 전체 전압을 구하시고 뭐 그런 게 아니고 B만 구하잖아요. 일단 B를 구하고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B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B. 자, 무슨 B 몰랐지? 첫 번째 소비 전력 B, 전기 에너지. 근데 병렬일 때는 뭐가 똑같다? 그래. 그럼 여기 30V면 여기도 30V.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내가 적은 거야. 30V. 근데 30V도 필요 없지. 사실은 V 하면 되지. 1대1이야. 전압이 1대1이야. 그러니까 전압이 1대1이야. 그럼 전류는 몇 대 몇일까 이거지. 자, 전류 I는 R분의 V니까 5분의 30이지. 얘는 10분의 30이지. 그치? 그럼 R분의 V 대 R분의 V잖아. 그럼 전압은 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저항에 반비례하지. 저항이 1대2네. 그러면 뭐지? 전류는 몇 대면 2대1. 그럼 둘이 곱하면 전력이잖아. 2대1. 전기 에너지는 똑같이 2대1. 아니 1초당 전기 에너지가 2대1로 나오면 30초의 전기 에너지도 2대1로 나오겠지. 쓰면 돼. 근데 이거를 이제 값을 구하잖아. B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값을 구하면 구할 수가 여기 15미고 30V니까 3A. 여기는 5미고 30V니까 6A. 그럼 여기는 9A. 여기도 9A. 그러면 전체 전류는 9A. 여기 전류는 6A. 여기 전류는 3A. 왜 9냐면 둘이 더한 거다. 둘이 더한 거야. 이거 한번 깨우치면 없으시는데 이 깨우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뒤에 111페이지에 업에 2번은 X 치고 2번은 하지 마. 정기요금 계산하는 건데 하지 마.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거는 이제 기술 시간에 돼. 기술 시간. 우리가 기술과 가정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이제 정기요금 계산하다가. 자, 나머지는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요거 이렇게 109페이지에, 그러니까 108페이지에 6번이랑 109페이지에 15번 두 개 할게요. 왜냐면 3개짜리. 3개짜리 한번 해보자고, 3개짜리. 3개짜리. 자, 3개짜리. 자, 6번을 3개짜리인데 1옴, 3옴, 5옴이야. 1옴, 3옴. 얘들아, 1옴, 3옴. 병렬이지? 그럼 뭐가 같다? 병렬이면 뭐가 같아? 전압. 아니 이걸 그러니까 진짜 이걸 모르고 진짜 헷갈려 하는 애들이 진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라도 외웠어. 그지? 전압, 병렬 이렇게 병렬이면 전압이 같다 이렇게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도 못 외운다. 못 외운 애들이 있더라. 자, 깜짝 놀랐지만. 자, 1옴, 3옴, 1옴, 3옴, 5옴. 전압이 같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딱 가서 여기 쓰는 에너지랑 여기 쓰는 에너지랑 여기 쓰는 에너지가 여기 출발하는 에너지랑 다 똑같아. 그냥 몇 볼트냐면 10볼트야. 그럼 여기 10볼트면 10. 전압은 몇 대 몇? 1대 1대 1. 그럼 전압이 1대 1대 1인 거 찾으면은 얘들아 몇 개? 이게 1, 2, 3이래. 전압은 1대 1대 1. 그럼 전류는 몇 대 몇일까? 자, 전류 I는 공식이 뭐야? R분의 V. 그러니까 물리는 공식 아니면 그래프야. 그냥 그래프는 면적 아니면 기울기고 그냥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공식을 잘 외우면 되는데 공식을 잘. 그럼 V가 같다며. 그러면 이 둘은 무슨 관계야?
얘 분모 있고 여기 y축이 있어. 이 분모가 있으면 무슨 관계? 이걸 반비례라 그래. 반비례. 얘가 커지면 요 값이 줄어드는 관계. 그러면 반비례니까 1대 3대 5의 반비례는 몇 대 몇이냐 몇이냐 하면 얘들아 5대 3대 1이라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돼. 보기에 있을 거야. 아니야. 1대 2대 3의 얘들아 1대 3대 5의 반비례는 1분의 1대 3분의 1대 5분의 1이야. 이게 반비례야. 그럼 이게 5대 3대 1이야? 아니잖아. 양변에 15 곱해야지. 15대 5대 3이다. 얘들아 두 개짜리는 뒤집으면 돼. 반비례는 뒤집으면 돼. 세 개짜리는 뒤집으면 틀리게 돼 있어. 알겠지? 그런데도 또 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1대 2대 3이야. 그럼 1대 2대 3의 반비례는 3대 2대 1이 아니야. 6대 3대 2다. 그러니까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이다. 얘기했다. 얘기했다.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니? 3번. 야, 그러면 15번은? 15번. 발열연비. 직렬비. 몇 시죠? 잠깐만, 우리 했던 거네? 맞다. 시험 친 거잖아. 그 테스트, 그거 뭐지? 숙제 낸 거잖아. 그렇지, 16번. 했지. 그렇지, 15번은 발열량 몇 대 몇 대 몇? 계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계산. 전체 저항이 6옴이고 전체 전류가 6V고 전체 전류는 그러면 1A하고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보자마자 이거를 발열량을 B나 전력 B나 전기 에너지나 다 똑같아. 왜냐하면 시간은 다 똑같은 시간에 측정해. 내가 이걸 측정할 때는 한 1초 때 측정하고 얘는 100초 때 측정하고 얘는 200초 때 측정해가지고 야 발열량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시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시간은 변수가 아니야. 즉 1초당 전기 에너지 B가 1초당 전기 에너지 B가 발열량 B면서 전기 에너지 B야. 그러면 1초당 전기 에너지가 전력 P잖아. P 공식이 뭐야? IV I 제곱할 R분의 V 제곱. 그러면 내가 이 셋 중에 어느 공식을 선택해야지 제일 편할까? 이거야 이거 핵심. 자, 내가 아까는 전류 전압을 다 구했잖아. 이제 구할 필요도 없어 사실. 자, 직렬 연결이지. 직렬 연결이면 뭐가 똑같지? 직렬로 연결됐으면 뭐가 똑같아? 전류. 병렬이면 전압. 얘들아 이거 직렬이면 전류가 똑같아. 왜 똑같냐고 물어보면 전하량 고전이야. 그치?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전류가 들어있는 걸 찾아. 자, 이거 찾아. 이건 선택하지 말고. 그럼 이 둘 중에서 지금 얘는 뭐가 변해 있어? 자, 뭐가 변했냐면 저항이 1대 2대 3이죠. 그러면 저항이 들어있는 공식을 찾아. 여기 있네. 그치? 그러면 전류는 일정하니까 얘는 선택 안 했는데 어차피 얘는 일정한 값을 곱하는 거니까 B랑 상관없잖아. 그러면 저항의 B가 곧 전기 에너지 B고 발열량 B고 전력 B인 거야. 그럼 저항이 1대 2대 3이야. 그러면 전력 P는 1대 2대 3. 발열량도 1대 2대 3. 답은 1대 2대 3. 그렇지. 자, 뒤에 111페이지 업그레이드 문제. 프린트 있지? 프린트 안 버렸지 얘들아? 프린트 뒤에도 문제 있거든. 전기에너지 문제. 그거 다 풀어보면 돼. 자, 111페이지 업의 1번. 자, 밝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이렇게 좀 어렵거든. 자, 이거 볼게. 자, 이거 나랑 같이 하자. 자, 그러면 밝기를 딱 보자마자 내가 어떤 공식을 떠올려? P는 IV, I제곱, R분의 V제곱. 그러니까 P는 IV, I제곱, R분의 V제곱. 그러니까 중학교 책에는 요거만 나오는데 고등학교 책에는 다 이게 나와. 그러면 굳이 고등학교 책에 있는 대로 하면 돼. 그럼 고등학교 때 똑같은 게 또 나와요. 똑같은 게 또 나와. 알겠지? 똑같은 게 또 나와. 두 번 더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저 공식 3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게 문제.
A, B, C, D, E 자 밝기니까. 그러면 뭘 쓴다? 얘들아 건전지하고 전구 하나 있잖아. 전구 있잖아. 건전지랑 전구 있지. 전구는 저항이, 건전지는 전압이고. 그럼 전압과 뭐 전압과 저항이 들어있는 공식을 찾아야지. 얘를 선택해야지. 그럼 끝났어. 자, 끝났다. 첫 번째 A는 저항이 R인데 전압이 V 걸려. 왜? 혼자 먹잖아. 혼자 있잖아. 혼자 있으면 혼자 이 에너지 혼자 다 먹지. 그럼 A는 R분의 V지. B는 B하고 C는 어때? 이걸 둘이 나눠 먹잖아. 봐라. 이 마트 들렀다가 문방구 들렀다가 집에 와야 되는데 그치 반씩 나눠 먹지. 왜? 저항이 똑같잖아. 그럼 뭐지? R분의 2분의 1V 제곱이지. 얘는 하나는 R분의 2분의 1V 제곱. 사실 R도 필요 없어. R도 다 1이라 틀리면 돼. B니까. 얘는 어때? 병렬일 때는 뭐가 똑같다고? 전압이 같다고. 혼자 먹잖아. 그럼 뭐지? R분의 V 제곱이고 R분의 V 제곱. 그럼 끝났네. R 필요 없고 V 필요 없고 숫자만 보면 되잖아. 1, 4분의 1, 4분의 1, 1, 1. 이 세 놈 같고 이 두 놈 같은데 정리. 답은 몇 번? 5번. 그럼 몇 배냐라고 물어본다고. 이제 경시로 들어가면 이게 몇 배냐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4배 차이야. 4배 차이. 1하고 4분의 1. 쉽네. 그치? 아이씨 쉽다니까. 자, 어이구 그치 얘들아. 숙제는 어디까지 다 했지? 그러면 이제 112페이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거는 2학년 때 나와. 2학년 2학기 때 나와.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를 막 이게 칼로 잘라가지고 하나는 2학년 때 넣어놓고 하나는 3학년 때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붙여놓으면 그냥 다 되는 거야. 그치? 자,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숙제는 알겠지? 할 수 있겠지? 모르면 또 질문하고. 어떻게 다 한꺼번에 다 아니? 그치? 모를 수도 있지. 자, 전류가 흘러. 자, 전류. 이게 I가 전류. 전류가 흐를 U자 했잖아. 그치? 전하의 흐름이야. 극성은 띈 알갱이가 전하고 그게 흘러가. 근데 흘러가면서 그치? 뭐 전기 에너지를 발생해. 그게 전류의 열작용이야. 그치? 열작용이야. 열작용. 열이 에너지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력 P는 IV, I 제곱 R, R분의 V 제곱 쓴 거야. 근데 무슨 작용이 또 있냐면 자기장.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 그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그치? 극성을 띤 알갱이가 움직이면 자기장이 생기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 자기장이 뭐냐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이걸 자기장이라고 해.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전류라는 I가 흐르잖아. 그럼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류, 자기장을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 자기장을 B라고 써. B 대문자 B.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거든. 자기장의 단위는 자기장의 세기가 있잖아. 자기장이 세다, 자기장이 약하다. 그럼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의 단위가 있겠지.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가 그 유명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테슬라야. 테슬라. 과학자 이름이다. 테슬라가 과학자 이름이야. 자동차 이름 아니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과학자 이름이야. 그래서 1테슬라, 2테슬라, 3테슬라 이렇게 부르. 알겠지? 테슬라다. 그치. 모르는 사람이 언제 없지. 옛날에는 설명했어. 테슬라가 누군지 설명해야 돼. 이제는 설명할 필요 없잖아. 자, 그 테슬라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교류를 주장하던 에디슨하고 싸웠던 에디슨이 1인자였을 때 얘가 2인자였잖아. 그렇지. 에디슨의 라이벌. 자 이제 자기장이야. 그러면 자기장이 뭔데요? 자, 우리 책에 자기장. 자석 주위에 같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 자기장이야.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근데 있잖아. 우리가 무슨 장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렇게 붙인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자기장이 있어. 그 다음에 전기장이라고 있거든. 전기장은 뭘까 그러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그러면 중력장이라는 거 있거든. 얘들아, 중력은 역자 넣어가지고 중력장이라고 있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치? 그 태양계의 정의가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공간까지라고도 정의하거든. 그럼 태양계의 정의가 저기 뭐 외수행성 그까지 가는 거야. 그치? 그런 거야. 장자부터. 근데 이런 건 아니잖아. 마찰장 이런 게 안 하거든. 그치? 얘들아 마탄성장 뭐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표현 안 써. 그러니까 무슨 장자가 쓰는 거는 공통점이 뭐냐면 접촉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뭔가 힘이 작용해. 그러면 장이 붙어. 영어로 필드. 야, 근데 골프 칠 때죠. 필드 있잖아. 자, 영어로 필드. 그래서 접촉하지 않아도 힘이 생기는 게 세 가지야. 전기력, 자기력, 중력 세 가지. 그래서 걔 셋은 이제 장이 붙어. 자, 그러면 자기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인데 자석에 떨어져 있어도 그다음에 힘이 미친다. 근데 이게 자기장이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잖아. 예를 들어 눈에 우리가 보이면 야 자기장, 지구 자기장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나침반이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게 자기장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거든. N극에서 S.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뭘 써요? 나침반으로 써. 나침반의 N극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그러니까 뭐 우리 자석이 하나 있다 치자고. 자석 NS. 자 N에서 출발해서 S로 이렇게 가죠.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가듯이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러면 나침반을 두면 어디가 N극이니 이거거든. 나침반을 여기 뒀어. 어디가 N극이게? 근데 여기가 무슨 극? S. 여기가 N. 여기가. 그럼 여기가 N. 여기가 N. 뭐만 따라가면 되냐면 나침반의 N극이 화살표 머리 방향과 똑같아. 화살표의 머리 방향만 따라가. 그치? 나침반 N극 방향이 자기장을 화살표 냈을 때 화살표 자기장의 머리 방향이다. 아니 그렇다고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나침반의 N극이 화살표 머리만 따라가면 돼. 화살표 머리만 따라가면 거기가 그치 나침반 N극. 그걸 자기장이 방향. 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 얘들아. 이 자기장이 이 중간에 얘들아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로 그 우리 책에 어디냐면 이번에 자기력선이라고 보여. 이렇게 화살표로 쓴 거를 자기력선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동그라미 이건 봐봐. 중간에 끊어지거나 서로 교차되지 않는다. 자 이게 자기장이 우리 눈에는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아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부에도 자기장이 있자. 자석 내부에도 자기장이 있어. 요 선이 있다고 선. 자기력선이 있다. 이렇게. 그렇지. 얘들아 중간에 끊어지거나 같이 교차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거를 닫힌 곡선. 그치? 폐곡선 이렇게 부르거든. 그러니까 자 얘들아 전기는 플러스에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가. 근데 자기는 N에서 S로 가는데 중간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기는 중간이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전기는 여기 플러스고 마이너스나 이거 끝이야. 이게 돌아오거나 이런 게 없다고. 근데 자기는 있잖아. 이렇게 같이 그치 여기 가서 이렇게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닫힌 곡선이다. 닫힌 곡선. 일단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일단 닫힌 곡선. 자 여기도 그러면 내부에도 자기장이 있다 없다? 있다. 내부에도 자기장이 있다. 그게 핵심이야. 근데 외부는 있잖아. N에서 S인데 내부는 잘 봐. 내부는 SSN이야. 알겠지? 이거 진짜 많이 틀려오거든. 내부는 SSN이야. 내부는 SSN. 꼭 기억해. 외부가 NSS고 내부는 SSN. 자 그러면 나침반을 여기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 자석을 동그랗게 팠어. 자석을 이렇게 동그랗게 파. 그럼 여기에 나침반을 만약에 뒀다고 생각해봐.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일까?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디가 N이고 어디가 S일까? 얘들아 여기가 N이다. 여기가 S야. 화살표 머리만 따라가. 화살표 머리가 나침반의 N극이야. 선생님 N인데 왜 N이야? 그렇게 따지지 말고. 알겠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화살표 머리만 가는데 이게 폐곡선이다 보니까 내부는 SSN으로 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지구로 보지. 지구도 자기장이 있지. 지구도 자기장이 있어. 지구가 왜 자기장이 있느냐는 거는 이제 설명할까? 좀 이따 설명할게. 자,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 그러면 나침반을 두면은 어디가 앵글을 가리키지 얘들아? 위쪽이 N, 아래쪽이 S잖아. 그럼 화살표 머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화살표 머리가 이렇게 가고. 그럼 어디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그럼 지구 자기장에 이렇게 쓰면 지구 안에 자석이 있다면 물론 없지만 어디 있다면 어디가 N극이게? 여기가 N극이다. 여기 S극이야. 그치? 지구 내부에 자석이 있다면 아래쪽이 N극인 거야. 그러니까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밑에 S 적으면 안 돼. 알겠지? 여기 S 적으면 안 돼. 자, 지구에 자석이 있다면 물론 자석은 없어. 자석이 있다면 그치? 근데 자 그러면 지구에서는 왜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왜 생길까 이거지? 지구 자기장이 왜 생겨? 지구 자기장도 이거야.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겨. 지구 자기장도 전류 때문에 생겨. 그럼 선생님 지구 내부에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 지구 내부 어디서 흐른다? 외핵이다. 외핵. 자, 지구 내부에 우리가 지구과학을 안 했으니까 그치? 지구 내부에 보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모르는 사람이 그건 없잖아. 우리 진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은 다 알지. 여기가 내핵이야. 여기가 외핵이야. 외핵은 뭐로 이루어져 있게? 외핵이 액체야, 고체야? 얘들아, 멘틀은 고체야. 지각 있잖아. 지각도 고체. 우리 땅 고체잖아. 근데 외핵은 액체. 아래쪽으로 그치 압력이 그치 온도가 커지거든. 그래서 외핵이 액체야. 그럼 내핵은 액체야, 고체야? 고체. 내핵은 고체. 그러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거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뭘 질문하냐면 과거에서 이렇게 질문할 때 아래쪽으로 가서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 그러면 내부 맨 아래 안이 얼마냐면 한 5,000도씨 돼. 5,000도씨 대략 5,000에서 5,500, 6,000 요 사이인데 정확한 건 과학자들도 몰라. 그래서 대략 5,000에서 6,000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핵이 온도가 높아, 외핵이 온도가 높아? 내핵이 높아. 그치? 근데 왜 외핵은 액체고 내핵은 고체니? 이렇게 질문해. 뭐라고 얘기할래? 그러면 만약에 봐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액체로 변한다 쳐. 그러면 지각은 고체, 멘틀은 고체, 외핵은 액체. 그럼 내핵도 액체 아니야? 이렇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온도도 커지지만 압력도 커져. 그래서 외핵은 액체인데 그럼 온도만 따지면 내핵도 액체가 돼야 돼. 근데 내핵은 외핵보다 압력이 세거든. 그러면 액체로 되려는데 이게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고체로 만든 거야. 그래서 얘는 고체다. 그치? 압력 때문이야. 압력 때문에. 압력이 외핵보다 더 높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 내핵이 외핵이 액체인지 어떻게 알았지? 과학자들이 파봤어? 안 파봤잖아. 안 파보고 어떻게 알아? 지진파. 그래서 나오는 거 정말 많이. 지진파 분석. 지진파를 분석해 보니까 지진파 중에 액체는 통과 못하는 파가 있어. 맞지? S파라는 게 있거든. 그 S파가 여기 통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외핵이 액체라는 걸 알게 됐지. 내핵은 S파 통과야. 자, 그래서 자 일단 액체야. 일단 알았어. 일단 액체다. 오케이. 그러면 온도가 한 4,000도씨 정도 되겠지. 4,000도씨. 한 대략 여기 5,000도씨면 여기 4,000도씨 정도. 그럼 생각해봐. 철은 우리 내부는 있잖아. 핵은 철과 니켈 성분 철이 많거든. 그러면 철이 왜 많은지 그치 그거 질문할게. 자 아무튼 철이 많아. 철은 녹는 점이 1,600도씨 이 정도 돼. 그러면 녹아 있겠지 철이. 철이 녹았는데 철이 녹아. 근데 그치 녹는 점이 1,600도씨인데 그거보다 온도가 더 높잖아. 그러면 녹아 있는 철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기체도 될까? 아니야. 철이 기체가 되는 게 아니고 철 입자에서 전자들이 떨어져 나가. 그럼 뭐가 돼? 이온이 돼.
철이 이온의 상태로 있어. 여기가 철과 니켈.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가지고 액체가 됐다가 그 전자가 떨어졌다는 거지. 근데 이 이온 상태가 얘들이 그치 움직여. 왜 움직이냐면 열 대류를 해. 안쪽이 온도가 높고 바깥쪽이 온도가 낮으면 모든 입자들은 그치 위로 그치 부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뜨거우면 위로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다가 식어요. 올라가다가 식어. 이걸 열대류라고. 그러면 그치 자 여기 외액 안에 있는 철 이온이 니켈 이온도 있어. 니켈 이온도 요것들이 열대류를 하는 거야. 열에 의해서 막 돌아. 근데 그게 지구의 자전하고 섞여가지고 한 방향.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면 그게 자기장이 생깁니다. 요게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 여기까지. 그치 여기까지 발견했어. 그치. 근데 있잖아. 근데 하나 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아니 그 지구 자기장이 지금으로부터 한 70만 년 전에는 반대로 돼 있었어. 여기가 그치 이렇게 자기장이라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 반대로. 근데 거기서 또 30만 년 전에는 또 반대. 그치? 거기다가 또 한 20만 년 또 반대.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한 대략 있잖아. 한 30만 년에서 70만 년 요 사이로 뭐 바뀌어. 그치? 바뀌어. 그러니까 외의 그치 대류가 바뀌는 거야. 근데 왜 바뀌느냐? 그건 몰라. 과학자들이 모른다고. 그게 왜 바뀌는지는 모르는데 바뀌는 사실만 알아. 바뀌는 사실은 자철석이라는 광물을 분석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만 전에 있는 자철석하고 지금 이제 자철석하고 비교해보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연구. 그리고 지구 자기장이 얘들아 딱 정해진 게 아니야 얘들아. 이게 막 움직여. 요 끝이 있잖아. 북극의 그치. 요 끝이 조금씩 움직여. 근데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 얘들아. 그 팀이 있거든. 그린란드 그쪽 그 북극 거기 가면 지구의 자기장의 북쪽 끝을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해. 여기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 아니네. 찾아 여기다 이렇게 발표해.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조금씩 바뀌어 조금씩. 그치? 왜 그러냐? 그걸 몰라. 안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모른다. 그치?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조금씩 바뀐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그치? 바뀐다. 끝까지. 그러면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는 뭐다? 그치? 뭐냐면 멘트 안에 그치? 외핵 안에 들어있는 철과 니켈의 열대류와 자전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한 방향으로 해져. 근데 선생님 그게 그러면 빨리 도나요? 아니야. 엄청 천천히 돌아. 근데 엄청 천천히 되는데 양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라는 게 I는 시간분의 전하량이잖아. 도는 시간은 엄청 커. 근데 전하량이 엄청 더 많아. 그 내부에 이온이 몇 개나 있겠는 거지. 엄청 많아. 그래서 강한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시간이 짧은 게 이게 황황 도는 게 아니고 천천히 도는데 그게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을 우리가 느끼는 거야. 그렇지.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 지구는 정말 와. 알겠지? 지구 자기장 때문에 사는 거지. 자, 그거야. 그러면 맞지? 아니 숙제는 앞에 거 해보면 돼. 얘들아. 그 프린트까지 다. 자, 여기 자석 있잖아. 자석. 이 자석 있잖아. 자, 이 자석도 마찬가지야. 자석에 의한 자기장도 그치? 자기장도 전류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도 전류에 생겨요. 왜냐하면 플러스 주위에 전자들이 돌잖아. 그치?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돌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한쪽으로 생겨. 그치? 그러면 원자로 이루어진 친구들이 자기장이 한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간도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왜 인간은 자석이 아닌가요? 인간은 그치? 랜덤해. 그냥 원자가 이게 다 랜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질은 이게 랜덤해. 그러니까 다 더하면 거의 0이야. 그 0이야.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배열되게 만든 거야. 그걸 우리는 영구 자석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영구 자석도 결국은 원자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이동해서 생기는 자기장. 그래서 뭐지? 결론은 이거야. 지구 자기장이나 자석 자기장이나 다 전류에 생긴 자기장.
이거 질문을 했어. 어디냐면 경남가고에서 뭘 질문했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전구 자석의 자기장은 같은 원리니? 이렇게 질문. 그렇지.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돼. 그럼 지구 자기장은 어떤 원리니? 이렇게 물어본다. 다 똑같아. 극성을 띤 알갱이가 움직여서 생기는 자기장. 알겠지?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알겠지? 얘들아, 다음 시간에 한다. 그렇지? 자, 숙제는 앞에 거 해봐. 알겠지? 프린트도 풀어봐. 이건 좀 보면 재밌는데 얘들아. 자, 유튜브에 보다 더하게 보면 자세히 설명해놨다. 알겠지? 자, 쓱.
9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자, 풀이를 풀어줄게요. 자, 풀어줄게. 채점해보자. 자, 거기 96페이지 1번의 정답은 OOX. 2번은 기억이 소금이고 니은인 나프탈렌. 3번은 추출. 4번은 용해도. 5번은 재결정. 여기는 못했고. 98페이지. 자, 6번은 분별 결정이야. 7번은 XXOO. 8번은 4가지. 9번은 D. 10번은 크로마토그래피. 뭐 됐고 이제 99페이지 그 유제 문제도 하러 그랬지. 자, 그래서 거기 유제 1번 A는 나프탈렌이고 B는 설탕, C는 철가루, D는 모래. 2번은 가가 밀도, 나는 용해도, 다는 끓는 점. 여기 질문 없나? 자, 없으면 넘어갈 거야. 100페이지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5번에 3번, 6번에 4번, 7번에 4번, 8번은 질산칼륨이고 118.1g. 그 다음 9번에 4번, 10번에 3번,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4번. 여기 질문. 없나? 자, 이제 없으면 넘어갈 거야. 102페이지로 넘어가서 14번에 4번, 15번에 5번, 16번에 3번, 17번은 가는 용해도, 나는 끓는 점, 다는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18번에 3번. 여기 질문. 없나봐. 그럼 103페이지로 넘어갈 거야. 자, 1번에 3번, 2번은 니은 디귿, 3번에 5번, 4번에 3번, 5번에 1번. 질문. 없나? 자, 없으면 넘어갈 거야. 자, 넘어가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단원으로 넘어갈 텐데, 그 다음 단원부터도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물질에 대한 내용들이 또 소개가 되는 단원이야. 자, 그래서 자, 뭐 할 거냐면은 자, 오늘이 다음 주 화요일에 원소기호 이온식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거야. 왜?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그래서 이게 좀 또 필요하거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하게 돼. 계속 필요할 때쯤 되면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마 그 내가 준 프린트는 갖고 있을 거야. 자, 그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도 좀 많이 틀리는 애들 있었지. 자, 이번에는 좀 안 틀리게끔 해봐. 계속 반복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제 106페이지. 자, 물리변화, 과학변화에 대한 내용인데 어차피 이 단원부터 해가지고 뒤에는 쭉 전부 다 과학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단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좀 구분해보자 해가지고 첫 번째는 물리변화하고 과학변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요거를 설명을 해놓은 거야. 자, 거기는 어떤 부분에 줄을 좀 꺼주면 되냐면 2번 물리변화란 뭘 의미하느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거기 얘들이 몇 가지 나와. 그래서 컵이 깨진 거, 뭐 뭔가를 녹인 거, 그 다음에 이번에도 뭔가를 녹이는데 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녹는 장면이거든. 그래서 뭐가 이제 그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거나 하는 상태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놨어. 즉 처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지. 대신에 이제 화학 변화, 우리가 이제 쭉 다루게 될 화학 변화 3번에 나와. 3번에도 줄을 쭉 꺼줘. 어떤 물질이 처음과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느냐, 이거를 화학 변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줄 긋고 동그라미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 거기 표의 제목줄들 있지.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 빛과 열 발생, 기체 발생, 앙금 생성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 대표적인 화학 변화다 이거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조심할 점은 뭐냐면은 이게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하는 데서는 내가 빨간색 잉크를 타놓은 데다가 파란색 잉크를 넣어서 색깔이 변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맛이 변하는 것도 설탕을 넣어놓은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맛이 이상하게 변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도 뭔가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빛과 열 발생도 마찬가지야. 뭐하냐? 형광등에서 빛이 나오는 건 화학 변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발생도 탄산음료 뚜껑 열었더니 기체가 나오더라 하는 것도 화학 변화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게 빛과 열만 발생하면, 기체만 발생하면 다 화학 변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뭔가의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이런 것과 함께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화학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색깔, 냄새, 맛 등이 변화하는데 보면 이거는 누구나 겪어. 깎아놓은 사과의 색깔이 변한다. 과일 종류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사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번 명절 때도 뭐 친척들 만나거나 이래가지고 과일 같은 걸 이제 대접하거나 과일을 같이 먹을 때 꼭 과일은 이렇게 적은 양을 깎아놓는 게 아니라 좀 많이 깎아. 그래서 다 먹지 못하고 남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데, 시간이 좀만 지나도 이 사과의 색깔이 점점점 갈색으로 변하는 거. 그럼 왜 갈색으로 변하냐? 사과 내부에 있던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해. 이때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야. 철이 녹이 쓰는 것도 마찬가지. 과일이 익는 거, 과일이 익어가는 거.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던 과일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뭐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도 화학 변화야. 김치가 씌어지는 거, 단풍이 드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되느냐면 빵을 구웠을 때, 고기를 구웠을 때, 이럴 때 색깔과 그 다음에 맛이 변하는 거, 냄새까지도 변하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가 들린다? 화학 변화인 거야. 빛과 열 발생할 때는 이제 그 가스레인지 불법, 촛불, 성냥불, 라이터불 이런 뭔가 연소될 때 주로 빛과 열이 발생을 해.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놨고, 기체가 발생하는 거는 거기 달걀 껍데기는 뭘로 돼 있냐면 탄산칼슘이 주성분이야. 탄산칼슘이 산과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와. 이거는 달걀 껍데기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조개 껍데기도 되고 굴 껍데기도 돼. 분필 같은 것도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은 주변에 흔한데, 이게 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부르는 성분인 시멘트, 여기에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 자체가 약한 산성을 띠게 되면은 이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는 일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게 그 아파트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가 아는지 모르겠다. 아파트 아래쪽에는 이 빈 공간들이 좀 있어. 대부분 있는데 여기 이제 겉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런 곳에 뭐가 생기느냐면은 시멘트 같은 것들이 빗물에 녹아서 생기는 고드름같이 생긴 것들이 생겨. 이게 이제 그 시멘트를 이루고 있는, 즉 우리가 집을 만들 때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시멘트가 탄산칼슘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가지고 거기에 고드름처럼 생기는 거야. 아마 너가 이제 그런 걸 관찰할 일이 없어. 그 전에도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이 거의 없거든. 그 말은 뭐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밥 먹고 옷 갈아입고 학교 갔다가 그 다음에 학교 마치면 학원 갔다가 그냥 집에 가고 이게 일상에 다다 보니까 뭐 주변에 그런 걸 관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뭐 의문을 가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이게 관에 따라서 좀 달라. 특이하게 어떤 시기에 들어온 애들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또 시기에 들어오는 애들은 내가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관찰했던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바이고 그래. 좀 특이해. 자,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앙금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우리 그 원소기호 테스트할 때도 앙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 그래서 거기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을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석회수가 이산화탄소 검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석회수가 이산화탄소 들어가면 뿌옇게 흐려지는 것도 앙금이 생겨서 그래. 자, 그 내용이 이제 좀 소개가 돼 있네. 자, 이제 앞 시간에도 이제 너가 지구과학이나 물리 같은 것들 하면서 특목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일부 들을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만 냅다 한다고 합격할 리가 없다. 합격 안 한다 그런 거야. 뭔가 이제 학원만 다니면 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럼 왜? 이게 평상시에 자기가 얼마나 주변의 사물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밑받침이 돼야 돼. 그런 것들이 밑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밑받침된 상태에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게 이런 원리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구나를 갖다가 이해하면서 이제 하는 거랑 학원만 내다니면서 학원에서 있잖아 일방적으로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막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의문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생뚱맞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라 그러는데 역시나 매 수업 시간마다 들어오지만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냥 숨 마시고 있어. 고기만 끄덕끄덕하고 있고 거기다가 있잖아 필기만 하고 있어. 나중에 너 기억나 이게? 안 난다 이거. 기억날 리가 없어. 안 그런가? 없잖아. 이거 오늘 했던 거야. 오늘 하면 있잖아 내일 기억날까? 안 난다. 이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겪었던 걸로 자꾸 이렇게 치환을 해줘야 돼.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경험들, 내가 관찰했던 것들 이런 것들로 자꾸 치환을 해줘서 사과가 내가 예전에 먹을 때 참 색깔이 변했었지. 그래서 그 갈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인터넷에는 어떻게 소개가 되더라.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질문하는 애들도 가끔씩 있어. 뭐냐면 우리가 촛불 이런 것들 켜면은 촛불은 특이하게 바깥쪽이 약간 주황색이고 안쪽이 파란색인데 가스불은 반대야. 그런 걸 질문하는 데도 있거든. 근데 역시나 이거는 옳은 질문도 없어. 그냥 뭘 하든 말든가. 다시 얘기지만 다른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조용히 수업 들으면서 필기 잘하고 줄 잘 긋고 숙제 잘해오고 하는 건 이 학원 이외의 다른 학원에서는 최고로 치는 행동이겠지만 이 학원에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애들은 특목고 거의 탈락률이 100%에 달해. 무슨 말인지 알겠냐? 100%야. 이때까지 그런 애들이 없었겠어? 수십 명, 수백 명 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떨어져. 학교에서 어떤 애도 있냐면은 예전에 어떤 여학생이 계룡중 1등이야. 1, 2학년, 2학년, 3학년 성적 다 합했을 때 그냥 토탈 1등이야. 걔 떨어졌어. 그런데 1등은 아니야. 1등은 아닌데 대략 10등 안에 들어. 근데 그런 애들이 영재고로 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영재고 간 애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이 많아.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서 이문점이나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막 질문한다고. 한 10개쯤 질문하면 그네들도 사실은 절반은 쓸모없는 질문들이야. 근데 절반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거든. 그러면은 그 전교 1등이었던 그 학생은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어.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있잖아. 그래, 숙제는 잘해와, 학원은 잘 와. 그런데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어. 남들이 뭐라 하면은 그냥 옆에 다 적고 있고 막 그게 다야. 뭐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지 뭐. 일단 뭔가 하려면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누가 해주겠지라는 생각? 뭐 당연히 적어야 돼. 내가 해야지.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반은 어떻다? 아무 소리도 안 해. 보고 있으면 정말 진짜 답답할 정도로 아무 소리도 안 해. 얘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아, 얘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자, 하여튼 좀 이제 슬슬 새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 다음 주부터 3월 달이야. 이제 학교도 이제 방학 끝나고 학교 갈 거잖아. 이때는 조금씩 이제 조금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나줘야 될 텐데. 앞으로 변화가 없네. 자, 하여튼 계속 수업은 진행을 할 테니까 책을 보도록 하자. 자, 오른쪽에는 어떤 내용이 하나 더 소개가 되어 있냐? 강철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우리가 강철솜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어떤 걸 질문하는 데가 있냐면, 강철솜이 뭐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집에서 이 쓰는 철수세미라고 부르는 게 있어.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 강철솜이라고 부르는 건 그 집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그 주방에서 사용하는 이 철수세미하고는 좀 달라. 철수세미는 그 금속 성분이 이렇게 그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굵은 형태로 좀 만들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자, 그런데 여기 쓰는 이 강철솜은 거미줄 정도 굵기라고 생각하면 돼. 굉장히 가느다란 형태로 뽑아져 나온 녀석들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 사용하기도 하냐면은 이게 그 오래된 이 찌든 때 같은 것들이 눌러붙어 가지고 그냥 일반 세제나 또는 이렇게 그 수세미 같은 걸로는 안 벗겨질 때 사용하는 이 솜처럼 생긴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시중에 판매를 하거든. 그런 거를 써본 적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마 써본 적이 없을 거야. 그거에 뭐 경험에서 지푸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불이나 베개 같은 데 들어가는 솜 같은 건데 그냥 철로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불을 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거기 지금 흑백 그립이라서 살짝 보이기만 하고 잘 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회색의 이 강철솜이 열을 가하면 빛을 내면서 타. 자, 그런데 특이한 일이 하나 일어나. 빛을 내면서 타는데 요거 뒤에도 또 나올 거거든. 얘는 강철솜은 보통 이 나무나 종이 같은 걸 연소시키고 나면 질량이 줄어들어. 딸랑 남는 건 쟤야.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기체로 빠져나가는 거야. 열과 빛을 내면서. 자, 그런데 얘는 열과 빛을 내는데 오히려 질량이 늘어난다. 그럼 왜 늘어나냐? 얘가 열을 가하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철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산화철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질량이 늘어나. 거기다가 그냥 철과 산화철은 성질이 다르다. 이 화학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음식에 나트륨이 들었다라는 표현들을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데 잘못된 표현이야. 음식에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냥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화학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저런 거는 그냥 편의상 얘기하는 거지, 잘못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런 걸 좀 이제 하나씩 알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철과 산화철은 성질이 완전히 다른 물질이야. 철 들었으니까 똑같은 성질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제 화학은 접어야 돼.
이름이 비슷한데 비슷한 성질이 있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거, 화학에서는 이름이 비슷하다라는 건 일부 부분이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긴 해. 그런데 일부가 비슷하다고 전체적인 성질이 같지는 않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강철소음은 당연히 철이니까 자석이 붙어. 근데 산화철은 안 붙는다. 염산이랑 반응하면 금속은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얘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자, 그래서 이게 이 성질이 달라진다라는 것들,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이제 가르쳐주는 이제 대표적인 예로 강철소음의 연소. 자, 그 다음에 본문의 4번 보면은 요게 이제 문제에서는 이거 쓰라는 것들이 좀 나올 거야.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게 나오는데 동그라미 좀 해줄까? 4번에 물리 변화, 거기 성질 변화에 까만색 화살표 있는데 거기 줄 거 주면 돼. 문제에서는 이런 게 나와, 그림 같은 게. 그래서 그림을 주고 이게 무슨 변화인지 찾아라 하는 것부터 먼저 나와. 그러면 물리 변화다 라는 식으로 먼저 찾았다면 이거를 원자나 분자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하라 그러거든. 그러면 그거 그대로 적으면 돼.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고 분자의 배열만 변하기 때문에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럼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해. 왜 변하냐?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분자의 종류가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지. 자,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어떤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그 내용들 정리를 했으면 여기도 이제 뭐 설명할 건 이게 다야. 그래서 107페이지는 숙제를 좀 하고 108페이지로 딱 넘어가는 거지. 자, 거기는 화학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몇 가지 소개를 해놓은 부분이야. 요거는 이제 그 앞으로 화학을 하는데 화합분해 치환이라는 말이 설명이 없어. 계속 뭔가 화합물을 만든다, 화합한다 이런 말, 어떤 게 뭔가에서 분해된다라는 말은 계속 나오는데 요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원이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없다.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내용으로 넘어가거나 이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없어. 그냥 이거는 기본인 중에 기본이다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게 이제 화학 반응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화합부터 나오지. 동그라미 해주면 된다. 이건 화합.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건데 거기 모형으로 잘 나와 있다 그냥. A와 B가 반응해서 A, B가 붙은 게 만들어졌어. 자, 거기 얘들이 나와. 뭐가 나오냐면 수소, 산소 반응해서 물 되는 거 나오는 거 이러거든.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앞에 써 있었다. 수소 하면은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H2라고 적어야 돼. H라고 적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그냥 빨리빨리 적고 다른 거 알아보면 돼. 그러면 산소랑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O2 적으면 돼.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H2O야. 자, 그런데 이게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아니야. 왜 완성이 안 됐지? 말해라 빨리. 왜 완성이 안 된 거야? 말해보라니까. 완성이 안 됐어. 왜 완성이 안 됐을까? 아, 진짜 답답하니 그냥. 무슨 이반을 무슨 학교별로 찐따들만 모여란다. 무슨 말하는 거야? 이거 완성이 안 된 거야. 왜 완성이 안 됐어? 간단하잖아. 완성이 안 됐다고. 이거 왜 완성이 안 됐을까?
말해라 빨리. 왜 완성이 안 됐어 이거? 그거 안 나온다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나오는가?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적었지. 아니 완성이 안 됐다니까. 뭐 때문에 완성이 안 된 거야 이게? 날 본다고 무슨 답이 나오냐? 이걸 보란 말이야. 응? 완성이 안 됐다고. 뭐 때문에 완성이 안 됐지? 플러스랑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데? 얘는 이온이 아니야. 이거 왜 갑자기 이온이 나와? 이게 완성이 안 됐다고. 화학 반응 시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 전에도 했었던 거야. 뭐 당연히 뭐 기억이 잘 안 나고 하겠지. 근데 사실은 좀 했었어.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여기서 또 아마 일부 소개는 될 거야. 여기서 당장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건 아니고 뒤에 좀 가면은 소개가 되게 돼. 근데 이거를 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어. 화살표 쓰는 거 했지? 기억날 거야. 화살표 쓰는 것도 있잖아. 정해진 규칙이 있다고. 아무 때나 화살표 쓰는 거 아니라고 했었어. 그러면 뭐가 문제냐? 여기 수소 원자 여기 몇 개야? 많은 거래. 세봐라. 수소 원자 몇 개인데? 2개잖아. 생성물의 수소 원자 몇 개야? 생성물의 수소 원자 몇 개인데 이게? 2개잖아. 여기 산소 원자 몇 개야 이게? 2개지? 여기 몇 개인데? 1개밖에 없잖아.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원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원자의 개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 돼. 개수를 맞추려면 뭐 해야 되느냐? 봐봐. 수소는 2개가 맞아. 산소만 지금 숫자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산소 숫자 맞춰주면 돼. 그럼 산소 2개 맞아졌잖아. 2 붙였더니 수소가 4개로 늘어나서 그럼 뭐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지금 뭘 하나 했다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맞단 말이야. 그래서 완성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걸 완성시켜줘야 돼. 근데 완성시키려고 하면은 문제가 뭐다? 수소가 H2고 산소가 O2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 이런 걸 쓸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화살표를 표현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구리는 숫자가 없어.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구리는 숫자가 없다. 그럼 산소는 O2야. 똑같아. 자, 그러면은 문제는 또 뭐냐?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뭐 만드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CuO, 산화구리라고 써야 돼. 여기서도 똑같다. 구리는 한 개 그대로인데 산소만 어때? 뭐 다르지? 그럼 어떻게?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양쪽에 원자 개수만 맞춰주면 돼. 원자 개수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염소 Cl2라고 적어. 나트륨 그냥 Na라고 적어. 예, 금속은 뒤에 숫자 안 붙어. 자, 그럼 이거 뭐라고 적어야 되냐? 당연히 NaCl이라고 적어야 돼. 염화 나트륨. 근데 숫자 안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붙여야 된다? 이거 2개, 이거 2개 맞추면은 딱 맞아.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산소 Mg, 금속은 Mg라고 하면 적어. 그럼 O2.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느냐? 이제 산화마그네슘 MgO가 돼. 요거 구리하고 똑같다.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면 전체적으로 숫자 딱 맞아. 그래서 숫자를 최종적으로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너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비슷한 내용들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기 화학 반응식이 없다 거기 안 나와 있다. 그러면 그 옆에 저기 보면 109페이지 보면 이렇게 좀 빈 공간들이 있는 데 있잖아. 이런 데다가 좀 이렇게 화학 반응식들 이렇게 적는구나. 좀 적어놓기도 하고 해야지. 내가 꼭 시켜야 되나? 답답해 죽겠네 진짜. 응? 자, 거기는 이제 다시 본문표에 보면 철하고 황을 화물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 나오는 게 있어. 철가루하고 황가루를 섞어가지고 열을 가하면 황화철이라는 게 되는데, 철가루와 황가루가 섞여 있을 때는 당연히 자석을 갖다 대면 철가루부터 황은 안 붙는다. 그런데 황화철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안 붙어. 아까 산화철처럼 안 붙어. 거기다가 철과 황이 섞여 있는 데다가 염산을 부으면 철과 염산이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나오는데, 황화철에다가 염산을 부으면 황화수소라고 부르는 유독한 기체가 나와. 그래서 이게 화합물이 일단 만들어지면 처음과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물질이 생성이 돼. 자, 그거를 이제 첫 번째 하나 화합하면서 해놨어. 화합은 이거 이외에도 종류가 많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분해 해가지고 나오는데, 분해는 말 그대로 어떤 화합물을 다른 이 성분 물질로 나눠버리는 걸 분해라고 불러. 그러니까 분해는 어떤 하나의 화합물이 몇 가지로 나뉘는 것도 분해라고 부르지만, 큰 덩어리가 그냥 작은 덩어리로 떨어지는 것도 분해라고 불러. 그래서 거기 보면 물하고 물이 분해돼서 수소, 산소 나눠지는 게 나와. 요거는 화학 반응식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거 거꾸로 쓰면 돼. 이거 첫 번째 거 거꾸로 쓰면 된다. 그래서 EH2O 해가지고 화살표하고 EH2 플러스 O2라고 적으면 돼. 산화은이라는 것도 나와. 그 산화은도 산소랑 반응이 있는데, 얘를 가열하면 은과 산소로 떨어져. 산화은은 Ag2O야. 자, 그럼 얘를 가열하면 은하고 산소로 떨어지는데 안 맞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과산화수소 H2O2 하면은 얘는 물하고 산소로 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개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면 딱 맞게 개수가 만들어져. 삼화수는 HGO라고 불러. 그럼 얘는 수은하고 산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 개수 안 맞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면 끝이야. 개수라고 부르는 게 뭐 대단한 숫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많이 들어가봤자 뭐 1, 2, 3, 4 때에 따라서는 뭐 8, 9, 10, 11, 12, 13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당장은 뭐 대단히 뭐 큰 숫자들로 나오진 않아.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 화학 반응식은 좀 자주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야. 거기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해가지고 탄산나트륨 물 이산화탄소 생기는 화학 반응식이, 자,
자, 거기는 그림으로 나와. 방식으로 준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도 보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두 개가 가열이 되면 탄산 나트륨 하나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 하나씩 생기는 게 나와.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NaHCO3 얘가 두 개가 분해가 되면 자, 그 다음에 물하고 이산화탄소. 자, 이렇게 그 그림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돼 있어. 이 화학 반응식은 특히 이제 특목고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화학 반응식 중에 하나가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의 화학 반응식이야. 탄산수소 나트륨을 집에서 쓴다.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주성분인 물질이 뭐냐면 베이킹 소다야. 자, 그래서 베이킹 소다는 원래 나온 목적이 이제 빵 만들 때 베이킹 소다를 집어넣고 이제 굽게 되면은 얘가 내부에서 열분해가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빵이 부푸는 형태로 이렇게 그 빵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나온 건데, 실제로는 빵 만들 때 베이킹 소다를 안 써. 이유는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그런데, 탄산수소 나트륨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쓴맛이 나. 그래서 좀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실제 빵 만들 때는 안 쓰고, 대신에 빵을 만들 때는 제가 이거 제빵, 그러니까 이제 빵집이나 카페 같은 데 빵 파는 곳들 있지, 이런 데서는 이 효모라고 부르는 걸 넣어가지고 얘를 숙성시킨다. 즉 효모가 이 밀가루, 녹말 성분을 분해해서 자기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이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걸 활용해가지고 빵을 굽는 그런 형태를 쓴다 이거야. 지금 그러면은 이제 효모가 들어가면 쓴맛이 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 베이킹 소다는 이거 이외에 쓰는 곳이 이제 그 달고나 같은 거 만들 때도 베이킹 소다 써. 그래서 달고나 이제 설탕을 녹인 다음에 이 하얀색 이제 베이킹 소다 집어넣으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황색 빛깔 나는 불투명한 형태로 부풀지. 그걸 이제 굳혀가지고 만들어진 게 달고나라고 불러. 그럴 때 쓰는 게 이거야. 그거 이외에도 어디에 또 쓰느냐? 세제로도 써. 탄산수소 나트륨은. 그래서 뭐 세제 중에는 베이킹 소다가 함유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요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요거는 세제로서 사용은 가능한데 효과는 일반 합성 세제랑은 조금 달라.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한데 환경적인 부담이 적다라는 이유로 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탄산수소 나트륨. 자, 그리고 거기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제 그 열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석회수 그림으로 나와 있다. 석회수. 자, 그리고 거기 잘 보면 이 시험관을 이렇게 약간 기울여 가지고 거기 이제 고무마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무슨 유리관 같은 걸 꽂아놓고 고무줄로 이렇게 연결돼 놨어.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있어. NaHCO3가 여기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가열해가지고 분해를 하면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됐는데 여기 딱 이 부분이 살짝 뿌옇게 변해. 이 부분이. 여기에 뭐가 바로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 형태로 붙은 거야. 여기에 이제 이 물 같은 거 확인할 때는 뭘 쓰느냐? 자, 거기 나중에 아마 그 외워야 될 내용 중에 외울지 안 외울지 모르겠지만 자, 파란색 요막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거, 요걸 가지고 이제 물의 존재를 확인하게 돼.
당연히 이제 이 밑으로 나오는 이제 이산화탄소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석회수.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통과하면 석회수가 이렇게 흐려지는 걸로 이산화탄소의 존재를 확인하겠다. 이거 이외에도 자 우리가 물분해라고 부르는 게 오른쪽에 소개가 돼 있다. 오른쪽이야. 물분해. 즉 물은 전기분해해야 돼. 열분해한다고 열분해로도 사실 물이 분해되긴 하는데 가장 손쉽게 하는 방법은 전기분해야. 이때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물에다가 물은 전류가 흐르질 않으니까 수산화 나트륨 같이 이온이 돼서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는 물질을 소량 넣어.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넣고 전류를 흘려주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기체 종류가 다른데 거기 나와 있다. 알아서 줄 긋고 해주면 돼.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오고 여기 보면은 불꽃을 가져다 대면 퍽 소리 내며 탄다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얘 수소 기체 확인할 때 이거 한번 써.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은 산소.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를 넣으면 다시 타오른다 하는 게 산소 기체 확인하는 방법이야. 요 기체 확인하는 방법이 자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까지 확인하는 이 네 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에서 안 바뀌고 똑같이 나와. 이거는 특목고에서도 똑같이 물어봐. 수소 어떻게 확인해? 산소 어떻게 확인해? 물은 어떻게 확인하지? 이런 것들 똑같이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일반고를 갈 것 같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난 일반고를 갈 거야. 나는 뭐 엄마가 강제로 여기를 가라 그래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럼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특목고를 지원해 볼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기본이야. 외워야 돼. 왜 그런지도 나중에는 찾아서 정리까지도 해놔야 되는. 그리고 이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도 찾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야. 자 일단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할 거야.